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한다면 특히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과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되는 미션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희가 챌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지속 가능 디자인은 특히 지속성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수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사업을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찾아서 그를 통한 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서비스 디자인을 우리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질문입니다. 어,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디자인을 적용해야 될진 잘 모르겠다. 두 번째 단계는 보다 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예쁘게 패키지도 만들어야 되고 로고나 우리를 스타일링할 수 있는 디자인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사업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각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단계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혁신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사고와 달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확산의 폭을 넓혀서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무언가 우리가 정해 놓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엔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도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필립 코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에서 서비스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환경 디자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커다란 아이디어입니다. 디자인은 성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이자 개념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오직 소수의 경영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가치를 아는 소수의 경영자만이 이 디자인을 우리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는 공감하기를 시작으로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프로토타이핑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스탠포드 디스쿨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아이데오 컨설팅 디자인 회사와 로저 마틴 교수가 함께 만들어낸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스타트업과 기업들에게 혁신을 만드는 대안으로서 크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은 그 디자인 싱킹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싱킹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특히 리더들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바쁘고 또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전체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저 마틴 교수도 이 디자인 싱킹이야말로 디자이너들이 하는 사고의 힘을 가지고 경영자들이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디자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공감지향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하며 낙관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주의 정신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디자인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협업하는 만큼, 특히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사용자와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공감하고 전체 사업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실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컨설팅은 아까 디자인 사다리 단계에서도 나타내듯이 특히 디자인을 통한 우리 조직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 것인지, 제품과 서비스 전달되는 모든 우리의 과정들을 어떤 가치를 전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를 통한 우리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결국은 디자인 활동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물론 스타일링적인 것이나 시각적으로 브랜딩을 포함해서 모두 만들어지는 디자인의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야 되는 방향, 목표,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돼야 그 외의 시각물 또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컨설팅은 조직의 비전 수립을 바탕으로 기업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가고자 하는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그 디자인 싱킹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은 확산과 수렴의 반복으로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걸치실 텐데요.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하기 위한 과정 전반에 행해지는 디자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일컫습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특히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아셀라라고 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들은 우리에게 멋진 객실 디자인을 디자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근데 디자인팀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 사용자, 즉 고객의 경험을 시간 나열술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8번째 단계에 사람들이 좌석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공간을 멋있게 만들고 금으로 만든다고 한들 이 열차를 타기 전에 여행을 계획하고 티켓팅을 끊고 좌석에 앉는 앞 과정의 단계에서 불편한 감정을 겪거나 정보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좌석에 앉지도 못할 테고 혹은 앉더라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간 디자인이나 이 열차를 멋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탑승객들이 가야 되는 전 여행의 단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처럼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 우리 고객들이 겪는 모든 통합적인 체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요소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모든 경로를 파악해서 고객 중심의 맥락적인 리서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를 통해 문제나 잠재된 요구를 포착하고 이것을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우리의 서비스 경험을 특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에 앞서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시간에 통합적으로 다룬다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파악합니다. 특히 모든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말하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관찰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데요. 공감지도 맵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어떻게 우리 공감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정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고 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론 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정리된 조사된 데이터를 정리해 나갈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조직 내부 구성원들과 또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페르소나, 우리 고객을 유형화해서 우리 고객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떤 감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겪는지, 특히 우측은 시간측이었다면은 세로축은 감정축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낮은 단계는 고객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겪는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겪는 감정을 저희가 지도로서 파악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또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더 면밀하게 보고 우리가 가는 서비스 개발을 이제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친화도 맵,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여러 데이터를 분류하고 다시 재조망하는 단계를 거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는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죠.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방법론은 작년과 재작년에 참여했던 컨설팅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보시는 방법론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실 것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전체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사들 혹은 함께 가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전체를 본다는 것이 특히 서비스 디자인이 UX 디자인과 차이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객 중심의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실 것인데 아이디어를 내시고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으로서 궁극적으로 내야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업이 가야 하는 비즈니스 로드맵, 단기, 중기, 장기적인 비전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디자인, 서비스와 시스템, 생태계까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 행동이 바뀔 것인가, 어떤 경험을 전달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수립하신 뒤에 우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보이는 디자인의 정체성까지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달되는 서비스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전체의 블루프린트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한번 고객들과 더 심층적으로 공감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장 반응을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정립하는 시간까지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컨설턴트와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진단된 결과를 따라서 사용되는 방법론들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고객을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전달하는 방법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체 서비스의 여정을 아까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열린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의해서 가야 되는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특히 컨설턴트 분들과 또 여러 디자이너,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조직 내의 직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고객들도 직접 만나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약하면요, 쉽게 고객 중심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고객의 여정을 보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보드나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가시화한 후 고객이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의 터치포인트를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한다라고 쉽게 우리의 과정의 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